얘들아, 교재 1페이지에 1페이지에 나머지 빈칸은 니들이 메꿔라. 집에 가서. 알겠어? 빈칸은 메꾸고 맨 아래에 양성자의 발견 골트슈타인 나와 있고 탄인이랬나? 골트슈타인 나와 있으면 옆에 뭐라고 쓸까? 양극성관을 발견했다. 양극성관을 발견한 사람이 골트슈타인이다. 정도를 알아두고 러더퍼드가 수소의 양극선이 양성자다. 이렇게 적어주자. 거기만. 이게 양극선 요 양성자 발견과 관련해서 이게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고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거기 밑에 그림 있지. 그림 일부러 그렸어요. 이렇게 니들이 그리라고.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가 음극선이 나가. 음극선 돼? 첫 번째 과정이 음극선이고 원자핵의 전자 하나. 두 번째 과정이 음극선의 전자와 수소 원자의 전자가 충돌을 일으키는 거야. 돼? 충돌을 일으켜서 충돌이라기보다는 튕겨내서 원자핵만 남아. 그지? 원자핵만 남고 요렇게 플러스 요 원자핵이 세 번째 과정이 전하를 띠는 양극선이 되는 거야. 그지? 원자핵이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면서 양극선이 되는 거야. 저 과정을 학교 시험 문제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무시하기는 좀 그렇더라고. 내신이라서 또. 그지? 이러한 과정으로 러더퍼드 선생님께서 해석해 주셨단다. 되겠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빈칸을 그냥 메꿔주면 될 것 같고요. 잘 메꿔봐.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자. 빈칸들을 좀 메꿔봐. 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우리 주기적 성질에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매우 자세하거나 하게 하거나 하지는 못했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대략적인 내용을 복습을 하면서 얘 빼고 왜? 얘는 적었지. 얘는 지난 수업 시간에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거야. 야, 이제 교재 덮어. 교재를 덮어주세요. 시험 대비 교재는 앞에 내용들은 너희들이 메꿔주는 거고, 메꿔보도록 하고요. 어떻게 메꿔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내용들을 연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외워주자. 뭐 있지? 궁소와 얘네들 동의해서 궁소와 염소. 그지? 몇 대 몇? 1대 4. 얘는 3대 1. 알지? 10.8 35.5. 그지? 브로미는 1대 1. 그지? 79와 81 1대 1. 그리고 구리는 혹시 기억나니? 63과 65? 몇 대 몇이야? 7대 3. 7대 3. 기억해. 7대 3. 외워주는 건 나쁘지 않아. 알겠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Cl2가 있을 때 70과 72, 74 얘네들의 존재비는 몇 대 몇 대 몇? 9대 6대 1. 알지? 알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건드려줄 수 있겠다. 그러면 만약에 얘네 둘을 연결해서 BCl3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와 10, 35, 35, 35 그지? 종류가 몇 가지가 나오니? 하나당 3개 하나당 3개 우와 겹치질 않아 6가지가 나와 그지? 분자량이 6가지가 나와 근데 이제 분자량이 가장 작은 분자량하고 가장 큰 분자량 비율은 몇 대 몇이게 존재비가 가장 작은 건 1, 3, 3, 3이니까 27이지 그지? 존재비가 4, 1, 1, 1이니까 4지 그지? 존재비가 아마도 27대 4가 될 거야 곱하면 돼 알아들어? 존재비를 곱하면 돼 결합된 거.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없지? 자,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일일이 공식을 1 더하기 4에 3 더하기 1에 세제곱해서 굳이 가져가기보단 얘랑 요렇게 얘랑 요렇게 그지? 3, 3, 3이니까 어쨌든 BCl3라서 그지? CL을 3개 곱해야 돼서 이렇게 존재비로 그지? 곱셈 공식으로 정리하면 그 분자들의 존재비를 정리하기가 수월해지더라 라고 하는 거지.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말이야 우리 분자량 외워둔 거 있잖아. 분자량 외워둔 거 그걸로 이제 양성자수 중성자수 좀 더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어? 자, CH4, NH3, H2O, HF. 얘네들 기본적으로 분자량들이 16, 17, 18, 20, 그지? 16, 17, 18, 20 이렇게 되는데 양성자수 몇 개라고? 10개라. 그지? 이주기수 소화물의 양성자수는 10개야. 근데 이제 분자량이 16, 17, 18, 20이었지만 요 분자량은 이제 외울 필요가 없어졌어. 동위원소 집어넣으면 그 분자량으로 등장하지 않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래서 양성자수에서 동위원소 집어넣었을 때 분자량에서 양성자수를 빼면 중성자수가 되는 걸로. 그지? 이해해주면 좋겠어. 자 그리고 28의 분자량을 가지는 친구들을 기억나니? CO하고 N2, C2H4는 버리자. 얘네들 말고 다른 수소화합물들은 양성자수, 중성자수 분자량 연결시키기가 좀 애매해. 그냥 세는 게 나아. 알았어? 자, 근데 얘네들은 뭐야? 28이면 14개야. 양성자수가. 그지? 양성자수 14개야. 그래서 28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28이 뭐가 있더라 해서 1단원의 분자량 외운 것들을 그래도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니 싶어서. 자 그리고 30은 누가 있어? NO가 있지 그지? NO 뒤에는 N2H2 뭐 해서 다 수소화물이 수소가 포함되는 분자들이라서 그냥 얘는 15개 그지? 32는 산소밖에 없으니까 수소 없는 건 그지? 44 누구 있다고? CO2 N2O 46 누구라고? NO2 기억하지? 얘네들 22개다. 양성자수 분자 하나다. 얘는 23개고 64 누구 있니? 64 SO2 알지? SO2의 양성자수는 몇 개야? 32개야. 딱 맞아. 80 SO3, S2O 뭐 해서 얘네들 40개의 양성자수를 가지게 된다. 그지? 분자량 익히는 거 버리지 말고 요 정도로 해줘도 약간 몇 초라도 줄일 수 있어. 일일이 세는 거보다. 그지? 아니면 덧셈 따다닥 건드리는 거보다 약간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분자량들 좀 익혀둔 걸 이렇게 활용해 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원자 모형 등장하지? 보원자 모형에서 전자 껍질이 중요하고요, 그지? 전자 껍질. 주양자수가 등장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고, 무한대까지. 자, K, L, M, N 껍질 알지?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어이씨, 걸려라. 혓바닥이 잘 안 따라간다. 에이? 저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오비탈이 등장하지? 그지? 오비탈. 자, 그렇게 정의가 중요하진 않은 편에 속하고, 오비탈을 표현하는 양자수들, 주양자수, 방향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 자기양자수 알지? 자, 얘네들 1부터 2, 3 무한대까지, 얘는 0부터 1, 2, n-1까지, 얘는 -1부터 -1, 0, +1, +l까지, 얘는 +2분의 1, -2분의 1 구성되어 있구나. 그지? 요런 흐름. 자,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어떤 내용을 결정해준다? 주양자수는 크기를 결정해준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데 가장 주된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냥 우리가 알아두기로는 오비탈의 크기를 결정해주는 양자수로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 L, 방향자수는 오비탈의 모양과 종류를 알려주지. 그지? 종류라고 하면은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F오비탈 이렇게 가는 게 종류고, 자, S오비탈의 모양이 무슨 모양이라고? 구형이요, 아령형이요, 그지? 이렇게 부르는 게 모양을 얘기하는 거고, 알지? 자, 요 규칙을 따라가면, n-1의 규칙을 따라가면 S오비탈은 첫 번째 껍질에 1S오비탈 붙어 있고요, 두 번째 껍질은 2S와 2P가 있고요, 세 번째 껍질은 2S, 3S, 3P, 3D가 있고요, 네 번째 껍질에는 4S, 4P, 4D, 4F가 있더라 라고 하는 규칙. 그지? 그리고 요 자기양자수는 오비탈에 뭐를 결정해준다? 방향을 결정해준다가 좀 원론적인 내용인데, 그지? 방향을 결정해준다가 좀 원론적인 내용인데, 실제 원론적으로 막 따져보면 P오비탈이 마이너스가 P, -1이 PX, 0이 PY, +1이 PZ, 뭐가 뭔지 몰라. 그지? 원론적으로 따지면 달라. 하지만 이제 방향보다 뭐로 하라고? 개수로 가져가자고. 그지? 오비탈의 개수로. 그래서 S오비탈의 개수는 0 1개. 그지? S오비탈의 개수는 0 1개. P오비탈의 개수는 -1, 0, +1 3개. 그지? 3개가 명칭이 PX, PY, PZ가 되는 거지. 돼? 어느 방향으로 누워있느냐에 따라서 +1, -1, 0 요 3개 중에 하나씩 감싸 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알지? 내용을 슬그머니 정리해 보는 거야. 자, +2분의 1과 -2분의 1은 업스핀과 다운스핀이다. 알고 있지? 자, 이거와 연결지어서 에너지 준위. 에너지 준위.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다룰 때 수소 원자에서의 에너지 준위는 1S보다 2S, 2P가 크고요. 2S, 2P보다 3S, 3P, 3D가 크고요. 4S, 4P, 4D 이렇게 가더라. 주양자 수에 의해서 결정되더라. 자, 1S의 에너지 준위는 -1312, 2S, 2P는 -4분의 1312. 요 내용은 배웠지. 그래서 공식 자체만 살짝 알아두자. 슬그머니 알아두자. 그리고 얘는 -9분의 1312, 얘는 -16분의 1312. 알지? 되니? 자,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가 아닌 내용으로
바닥 상태고 들뜬 상태들인데 막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떨어진다. 바닥 상태로 떨어진다. 무슨 선이 방출되게? 자외선이 방출된다 한다. 이건 외워주는 거야. 자, n이 1보다 큰 값에서 n이 1로 떨어지잖아. 수소 원자에서야.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빛의 영역은 자외선 영역에서 수소 원자선 스펙트럼이 얻어지고 얘는 무슨 선? 무슨 계열? 라이먼 계열이라고 불러. 그지? 아주 단순하게 연결시키자. 자, 그리고 들뜬 상태에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잖아. n이 2보다 큰 주양자수에서 n이 2로 떨어진다. 이때 방출되는 선 무슨 선? 가시광선 영역에서 그지? 수소 원자선 스펙트럼이 얻어지고요. 무슨 계열? 발머 계열이라고 부른다. 그러지?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 계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신에선 충분히 등장할 수 있다. 응? 계산 문제를 내는 건 좀 특별한 학교들, 이상한 학교들. 선생님이 과거 지향적으로 막, 야, 나는 이런 것도 내면 좋겠는데? 하는 선생님들. 계실 때, 아이고, 야, 얘 2인데, 그지? 얘 2다잉, 그지? 자, 그리고 얘는 3보다 클 때에서 3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건 무슨 선? 적외선 영역에서 수소 원자선 스펙트럼이 얻어지고, 이걸 발견한 사람 이름 뭐라고? 파셴이라고, 파셴 계열이라고 부른다. 돼? 응? 요 정도 알아두도록 합시다. 요 내용들. 그지? 자,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들뜬 상태에서 또 다른 들뜬 상태, 들뜬 상태에서 또 다른 들뜬 상태,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자, 이러한 내용으로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전자 원자일 땐 1S보다 2S, 2S보다 2P, 2P보다 3S, 3P, 4S, 3D. 너희들 전자 배치를 좀 연습을 했다면 요 순서는 굉장히 껌이야. 응? 3D 다음에 OS로 넘어가는 거 알아? 아닌데? 4P인데? 4P 미쳤나봐. 4P 다음에 OS인데 4P 있는 줄 알았어.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얘들아, 내가 줄곧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는 이유, 같았다가 달라지는 이유, 전자 사이의 반발력 때문이다. 그지? 가려먹기 효과 때문이다. 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어. 되지? 자, 그 다음에 전자배치의 원리, 싸움 원리는 에너지 주기가 낮은 오비탈부터 채워나간다. 그지? 그리고 파울리 베타 원리는 하나의 오비탈에 같은 스핀의 전자가 함께 있으면 불가능하다. 자, 폰트 규칙은 p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때 홀 전자수가 최대인 배치를 갖는다 라고 문장으로 정리하는 거고, 이 전자 배치를 보고 뭐에서 어긋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다. 알아들어? 전자 배치를 보고 어떤 내용에서 어긋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야, 싸움 원리에서 어긋나는 전자 배치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하면? 들뜨면 바닥 상태의 물질이 들뜬 상태가 된다 라고 하는 건 뭐야?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얘기야. 돼? 응?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된다는 건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고. 자, 베타 원리 어긋나는 물질은 찾을 수가 없다. 폰트 규칙에서 어긋나는 거 찾을 수가 있다. 들뜬 상태거든. 그지? 바닥 상태에 대한 원리들은 어긋나는 원리들을 찾을 수가 있고, 어긋나는 내용을 찾을 수가 있어. 들뜬 상태가 되면 되거든. 하지만 파울리 베타 원리는
어긋나면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응?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에 따라서 전자 배치가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고,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 우리가 말이야, 채워진 S 오비탈 수, 채워진 P 오비탈 수, 요거 비율을 정리해 보면 얘 0.5, 1, 0.5와 1인 원자 누가 있게? S 오비탈 수 일단 1s2, 2s2, 2p1 하면은 두 개 한 개잖아. 그지? 두 개 한 개야. 그래서 0.5는 붕소가 된단다. 되니? 1은 2p2 해주면 오비탈 둘, 오비탈 둘, 그지? p 오비탈 3개 중에 2개 채워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탄소가 있어요. 돼? 탄소가 있고 2p6까지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3개 채웠지? 그지? 그러면 3s도 하나, 둘, 셋, 그지? 3개 채워지잖아. 그래서 결국 오비탈 수가 1이 되는 건 탄소, 나트륨, 마그네슘이 된다는 거. 돼? 그래서 이 탄소, 나트륨, 마그네슘을 구별하는 방법 중엔 홀전자수로 2개, 1개, 1개, 그지? 홀전자수까지 이렇게 익숙해져야 돼. 알겠니? 윤이야, 자면 안 돼. 응? 그나마 요즘에 너희들이 제일 앉아서 카메라 틀어놓은 거야. 너 원래 안 자는 새끼가 오늘 왜 또 잘나고 지랄이야? 더워요. 아니 니네 자리가 제일 너 덥냐? 네가 갖고 있어. 네가 추우면 네가 꺼. 알았어? 네가 제일 추운 자리야. 난 학생들이 아픈 게 너무 싫어. 학생들뿐 아니라 누가 아프든 너무 싫어. 그러니까 여름에 괜히 감기 걸리거나 하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돼? 네가 꺼. 더우니까. 자 여기 봐. 아이 그만 자고 가 세수하고 와. 맞아요. 싫어요? 자 그러면 1.5도 있어요. 1.5 그러면 1s 둘, 2s 둘, 그 다음에 2p가 3개 이상 3개 차면 되지? 3개? 그러면 질소부터 네온까지 있겠지. 그치? 얘네들 다 홀전자수가 달라. 셋, 둘, 하나 빵이야. 알고 있지? 홀전자수로. 그리고 또 1.5가 되려면 3s2 찾다면 1이잖아. 그치? 오비탈 수가. 그러면 3p 3개 채워지면 3p에 3개. 그러면 3개 6개가 되니까 아니지. 그럼 얘 4s까지 채워봐. 4개 6개니까 1.5지. 자, 그지? 그래서 칼륨과 칼슘도 여기에 속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 너희들 이 전자배치를 채워나가는 연습이 굉장히 잘 돼 있으면 채워진 오비탈 수 또는 채워진 전자수 비율의 원소들을 찾는 게 어렵지 않아. 바닥 상태에서야. 그리고 2가 되는 건 방금 전에 했으니까 아르곤이야. 아르곤. 그지? 3개요. 아르곤이랬나? 인부터 아르곤까지야. 그지? 응? 인부터 아르곤까지가 있어. 얘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솔직히. 가장 많이 나오는 친구들은 얘네들이고. 아니? 가장 많이 나오는 친구들 얘네들이고. 그리고 채워진 S오비탈의 전자수, 채워진 P오비탈의 전자수 이렇게 비율을 따지기도 한단다. 그래서 0.5가 되면 얘는 탄소지. 1s2에 2s2에 2p2 해주면 그지? 돼? 그리고 1은 1s2, 2s2, 2p4 해주면 산소가 있지. 그지? 그리고 2p6까지 채워보고 3s2 해주면 또 마그네슘이 되지.
돼? 얘네들이 진짜 잘 나온단다. 어떤 원소로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원소가 있는지는 외운다기보단 이런 식의 전자배치를 빠르게 이어나갈 수 있으면 된단다. 나 같은 경우엔 그게 됐는데 니들은 내가 아니니까 암기가 좀 더 편할 수도 있어. 그치? 근데 내가 암기를 못하니까 지난주 한 주말엔 나도 이게 외워지더라. 계속 하니까. 근데 지금은 또 까먹어서 다시 하는 거야. 다시 하는 거야. 자, 그래 이제 이렇게 얘네들 비교할 때는 뭐로 해? 홀전자수로 하면 돼. 또 두 개 빤게, 그지? 두 개 빤게 1.5가 되는 거는 이렇게 있으면 자 1s2에 2s2에 2p6 해주면 되네. 딱, 그지? 네온이잖아. 그러면 1.5 네온. 그리고 6 꽉 채우면 3s2 채워지면 6개지. 3p3 해주면 9개지. 그지? 이렇게 순서대로 전자배치를 해주면 적당히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누가 있니? 3p6로 넘어가면 12개지. 4s2 해줄 수 있잖아. 8개. 칼슘까지 있네. 그지? 보통 4주기까지는 잘 안 나오는데 뭐 그래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3개가 1.5 2가 되는 건 아르곤밖에 없지. 아르곤. 여기에 아르곤밖에 없어. 자, 이런 식으로 되겠다. 되니? 추우면 저 친구한테 얘기해. 알았어? 사인을 보내라. 부들부들 떨든지 티나게. 되겠니? 오늘 좀 유독 덥긴 했지? 이해되지? 할 수 있어야 해. 자, 이런 식의 전자배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초를 따지자면 최외각 전자, 원자가 전자의 개수는 p오비탈로 끝나면 앞에 s오비탈을 해도 최외각 전자가 있겠구나라고 필수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지? 3p3로 끝났어. 최외각 전자 몇 개야? 5개. 그지? s오비탈 2개 더 있어야 될 테니까. 2p5로 끝났어. 최외각 전자 7개. 맞지? 돼? ES2도 쳐야 되니까 알아듣는 거지? 자, 그런 식의 내용으로 복습을 할 수 있겠고요. 요거 뭐 얘네들 이온의 전자배치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를 담더라 라고 해서 네온의 등전자 이온들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르곤의 등전자 이온, 인황염소, 칼륨, 칼슘 이렇게 있다는 것 정도는 잘 정리해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자, 우리 주기적 성질할 때는 주기율표에 이렇게 갈수록 금속성이 커지고, 그지? 금속성이 커지는 방향이 반지름이 커지고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는 경향성을 보이는 거다 라고 하는 내용이지. 자, 유효액 전하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닥 설명하고 싶지 않아. 이게 보통 유효액 전하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을 가지지? 라고 유효액 전하가 뭐야? 라고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은데, 그냥 가볍게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 전하량, 핵의 전하량이다, 이 정도. 그래서 유효액 전하는 얘들아, 유효액 전하에 대해서 조금 더 살짝쿵 설명을 해 볼 건데, 얘도 복습에서 시작을 해서, 그치? 지난주에 안 한 내용까지. 우리 유효액 전하가 어떻게 되니? 유효액 전하는 실제 핵 전하 빼기 시그마 뭐라 그랬어? 가려막기 효과. 알지? 시그마 가려막기 효과는 전자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살짝 그려줄 건데 가로축이 원자 번호야. 세로축이 유효액조나 실제 이 그래프 자체가 등장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 얘들아 원자 번호가 1이야. 2, 3, 4, 5, 6, 7 이렇게 가는 거야. 0이 아니라 1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기가 0이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못해. 그지? 원자 번호 0번이 어디 있어?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핵전화라고 하자. 여기를 얘를 핵전화라고 적으면 세로축을 유효핵전화가 아니라 핵전화라고 적으면 얘를 기울기를 1로 잡잖아? 기울기가 1이면 1일 때 1이고 2일 때 2고 3일 때 3이고 4일 때 4고 이렇게 가잖아. 얘는 뭐겠어? 실제 핵전화야. 이게 실제 핵전화야. 오케이? 그리고 유효핵전화는 수소의 유효핵전화는 실제 핵전화와 동일하다. 수소만 같아. 그지? 가려막기 효과가 없잖아. 그 다음에 헬륨 이렇게 하고 리튬에서 이렇게 1.4 여기서 쭉 하고 올라가 10번까지. 그 다음에 슝 내려와서 나트륨부터 슝 하고 올라가. 이렇게 된답니다. 돼? 그러면 얘가 유효액전화가 되고요. 돼? 유효액전화가 돼. 그리고 얘네들의 차이 이게 뭐야? 얘네들의 차이 이게 뭐야? 가려막기 효과야. 그지? 가려막기 효과야. 돼? 되니? 자, 가려막기 효과고. 근데 실제 핵전화가 0부터 시작해요? 원자 번호 0부터 시작해요? 1부터 시작하잖아. 1 0이잖아요. 1부터 했잖아. 1 근데 원자 번호가 1인 거 아니에요? 거기? 원자 번호도 1번. 아 거기도 1이에요? 야, 유효액전화가 아니 실제 핵전화가 원자 번호라니까? 아니 지난주에 뭘 들은 거야? 아니 세로 저기도 1이에요? 원점으로 0으로 잡으면 내가 1인 줄 알았어. 거기서 출발하지 않는다고 여기다 쓴 거 아니 이렇게 나 또 안 썼다고 또 이걸 또 못 알아보네. 되는 거야? 응? 정민아 PDF 보내줘? 보내줬냐? 보내줘? 알았어. PDF 필요하면 얘기해. 보내줄 테니까. 자, 유효액전화. 얘가 유효액전화야. 이렇게 된단다. 그래서 지난주에 정리한 내용으로 유효액전화의 주기적 성질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액전화 커지고요.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액전화가 커지고요. 그지?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든 유효액전화 커져. 원자 번호 커질 때. 하지만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비교만 할 수 있으면 돼. 산소보다 플로린의 유효액전화가 더 크다라는 거야. 플로린보다 네온이 더 커. 하지만 나트륨 쑥 줄지? 그지? 나트륨에서 쑥 줄어. 그리고 이제 나트륨보다 나트륨 다음에 마그네슘의 유효액전화가 더 커. 알지? 아이씨 나 왜 리튬 베릴륨을 했어. 돼? 그렇게 원자 번호를 살짝 보고 어떤 원소들이 비교됐느냐에 따라서 유효액전화를 비교해 줄 수 있으면 되겠고. 이게 원자 번호가 나오고요. 원자과 전자나 원자과 전자나 여러 가지 원소의 종류 아니면 원소 X, Y, Z 뭐 이런 식으로 W, X, Y, Z 하든지 해고 세로축에 세로축에 Z 빼기 Z 아스테릭스가 써 있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문제는 얘가 더 많이 나오는 거, 얘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얘로. 이게 뭐야? 가려막기. 얘가 가려막기 효과지. 그지? 가려막기 효과는 기본적인 특징이 원자보다 커질수록 무조건 커져. 알아들어? 그래서 X, Y, Z 이렇게 되잖아. Y가 원자보다가 제일 큰 거야. 아니? 가려막기 효과는. 가려막기 효과가 무조건 원자번호에 비례한단다. 주기어 좀 따질 거 없이 어디에 있든 그냥 원자번호가 크면 가려막기 효과는 무조건 커. 전자의 개수에 비례하거든. 비례한 정비례는 아니야. 그지? 주기가 달라질 때마다 확 늘어나기 때문에 정비례는 아닌데, 아무튼 이 가려막기 효과 값이 클수록 전자수가 많은 거야. 알아들어? 차이가 크다. 그럼 주기가 달라진 것 뿐이야. 알았어? 아, 얘는 2주기, 얘는 3주기인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면 돼. 아니면 원자과 전자 해서 여기에 1, 2, 3 뭐 해서 나올 수도 있고. 알아들어? 원자과 전자가 1, 2, 3 나왔는데, 아, 그러면 2주기, 2주기, 얘는 3주기겠네. 뭐 이렇게 가는 거지. 돼? 오케이? 자, 이런 형식으로. 이게 뭐 주기적 성질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가려막기 효과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인데, 한두 번 고3 문제에 나오더니 학교 시험 문제도 은근히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겠다. 지난주에 설명 못했던 내용, 그치? 지난주에 다다다다다 하느라 그냥 일단 유효액전화가 이래 라고 건드리고, 유효액전화는 실질적으로 뭐 때문에 주기적 성질에 넣는다 그랬어? 주기적 성질이 원인, 그치?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원인으로 유효액전화가 활용이 된다 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는 주기가 같을 때 원자 번호가 커지면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고요. 족 같을 때 원자 번호가 커지면 원자 반지름은 커지고요. 그치? 왜 그렇다 그랬어? 이원화는 아이, 주기가 같을 때 유효했잖아. 무조건 유효액전화야. 그치? 족 같을 땐 뭐 때문이라고? 껍질. 전자 껍질 때문이다. 겁나 단순해. 왜 그러냐?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만 대답하면 되는 거야. 근데 원자 반지름을 다루는 건 이렇게 되는데, 원자 반지름만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 이온 반지름도 다루잖아, 그치? 그래서 이온 반지름하고 원자 반지름하고 비교했더니 원자 반지름이 더 커. 이온 반지름이 더 작아. 이거 무슨 이온이라고? 음이온. 지랄한다. 양이온이라고. 찍으려면 잘 찍어. 양이온이라고. 전자가 빠져나가야지 작아질 거 아니니? 전자가 들어오면 커지겠지. 돼? 너 살 빼는데 두꺼워져? 아니잖아. 내가 살 뺀다고 생각해봐. 완전 차은우지. 자, 찍고 있는. 아무튼 내가 얇아지면 비슷해질 테니까. 자, 아무튼 돼? 양이온이야. 이렇게 양이온이 될 때 제일 바깥 껍질 자체를 벗겨낸단 말이야. 그지? 껍질 자체를 벗겨내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줄어드는 거야. 알지? 나트륨 같은 경우는 3s1을 없애고, 마그네슘은 3s2를 없애고, 알루미늄은 3s2, 3p1을 없애고, 알지? 칼륨은 4s1을 없애고, 칼슘은 4s2를 없애고, 그지? 결국 N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녀석을 없애야 양이온이 되는 거야. 자, 반대에 부등호를 가지게 된다. 그럼 음이온이다. 자, 지난주 했던 내용이야. 알지? 몰라? 낯설어? 일주일 뒤라? 자, 음이온 같은 경우엔 왜 부풀어 올라? 전자 껍질의 개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결국은 전자의 개수가 많아져서 원리적으로는 가려막기 효과가 막 커지기 때문이야. 전자 사이 반발력이 커지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지? 전자 사이 반발력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유효액 전하가 작아지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지. 돼? 결국은 최외각 전자에 작용하는 나의 힘이 약해지는 거야. 알아들어? 지들끼리 밀쳐서 멀어졌으니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정말로 중요한 내용은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이라고 그랬지.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이야. N3-O2-F- NH 플러스 Mg 플러스 Al3 플러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이온 반지름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는 거. 그지? 가장 여러 차례 등장을 한다. 자, 원자 반지름으로는 나트륨이 제일 크고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지? 그 다음 뭐지? NOF. 그지? 야, 몇 년 전인가? 고3 문제로, 고3 문제로 등장을 했을 거야, 아마도. 아닌가? 사설 모의고사에 등장했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X이온하고 Y이온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X원자랑 Y원자랑 부동호가 같잖아? 같은 이온이야. 양이온끼리면 양이온끼리. 그치? 얘네 세세부동호랑 얘네 세세부동호는 변하지 않아. 그치? 음이온끼리도 얘네 세세부동호랑 얘네 세세부동호는 변하지 않아. 돼? X이온이 Y이온보다 큰데 Y원자가 X원자보다 커. 그럼 얘는 금속, 비금속이야. 그러겠지? 등전자 이온에서. 돼? 이런 식의 특징을 보이더라고. 어느 날 내가 이게 머리가 나빠서 이런 특징이 있더라. 이런 특징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엔 말이야, 얘네들 얘네 6개 중에 3개나 4개 이온만 찝어내서 다음은 이온 반지름 뭐 세로축이나 가로축에서 하면서 전하량의 절대값분의 이온 반지름 비율을 나타낼 때도 있어. 이렇게 하면 F-가 제일 커. 1분의 F니까. 그지? 아마 2배, 3배가 되질 못할 거란 말이야. 이온 반지름이. 그렇기 때문에. 돼? 얘네 셋으로만 따지면 이렇게 하잖아. 전하량분의 이온 반지름. 얘네 셋은 변화가 없어. 그지?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게 얘야. 그지? 응? 고민을 너무 오랫동안 하면 이걸로. 그지? 이 단원도 어쨌든 시간 싸움이 될 텐데, 응? 최근 트렌드가 그래. 이 단원의 트렌드는 역시 시간 싸움이란다. 화학의 트렌드구나. 이 단원의 트렌드가 아니라 3단원을 제외한 모든 단원이 시간 싸움. 간단하겠다. 되겠니? 게다가 2단원에 동위원소 요 파트가 들어가면 1단원하고도 막 이렇게 마이어 들어가서 엉켜서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어. 자꾸 전자배치 먼저 익숙해지고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릴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내가 지난주에 원자 반지름 염소 몇이야? 99. 내가 외운 건 그거 하나야. 그거 하나. 외워두면 나쁘지 않아. 너희들의 능력이 된다면 염소, 플로린, 나트륨 뭐 이런 것들을 외우게 하고 싶은데 난 능력이 안 돼. 암기를 못해요. 자, 이렇게 해서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이 되고, 자, 이온화 에너지. 우리 이온화 에너지 할 때 말이야. 그림을 그리는 게 편리해. 어디서부터? 이쪽부터
수소 헬륨 이렇게 그리지 말고 1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호소는 헬륨이란다. 어? 알지? 어? 그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적 경향성을 따져봤을 때 주기가 같을 때 원자 번호가 커지면 이온화 에너지는 커지는 경향성을 보이고요. 족 같을 때 원자 번호가 커지면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지는 경향성을 보여요. 그지? 자, 이유가 뭐라고? 유효액 전하가 커지기 때문에요가 되고 얘는 유효액 전하가 전자 껍질이 많아지기 때문에요가 되는 거지.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뭐야? 양이온으로 만들기가 더 어렵다. 그지?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진다. 양이온으로 만들기가 쉽다라는 의미라고 하죠. 돼? 자, 이온화 에너지를 정의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 같아? 기체 상태란다. 기체 상태. 기체 상태 잊어버리면 안 돼. 어쨌든 전자가 빠져나가는 건 알고 있잖아. 그때 에너지를 흡수하니 방출하니? 전자가 빠져나갈 때. 기체당으로 중요한 게 흡수야. 흡수하는 에너지다. 알아들어? 되니? 오케이? 기억나? 기억해야 돼. 그리고 말이야. 얘네들 이온화 에너지를 할 때, 이런 게 있다. 자, 1s 빼고 2s, EPX, EPY, EPZ 이렇게 있다고 치자. 네모칸 계속 그려야 되나? 어떤 원자나 이온의 전자 배치라고 할 때 어떤 원자나 이온의 전자 배치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돼? 얘들아 A에서 B로 되면 에너지를 흡수한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 오케이? 자, 얘가 기어 니은 얘 X의 전자 배치 X와 X 이온의 전자 배치이다 라고 하고 X는 질소이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고 그지? 그리고 이런 내용 너무 쉬우니까 하나 더 B에서 C로 될 때 흡수하는 에너지는 질소의 이온화 에너지이다. 자, 그리고 디귿 A에서 C로 갈 때 이 에너지와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다 이렇게 있으면 답은 뭐 같아?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일단 잔다. 안 자나? 안 자나? 자, 얘는 맞겠지. 왜? 얘는 바닥 상태야. 그지? A는 바닥 상태, B는 들뜬 상태야. 저거 내 습관이다. 아스테릭스는 저기 들뜬 상태 표시야. 내 습관. 그리고 C는 날아간 거지. 돼? 같은 원소니까 돼? 날아가 버린 거야.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에너지를 흡수한다. A는 바닥 상태, B는 들뜬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B에서 C로 될 때 흡수하는 에너지는 이온화 에너지다. 맞아? 기체 상태에서 전자 하나 빠져나갔으니까 이온화 에너지 맞게 틀리게? 틀려요. 틀리다. A에서 C로 가야 이게 이온화 에너지다. 바닥 상태에서 날아가야 돼. 들뜬 상태에서 날아가잖아? 이온화 에너지가 아니야. 알아들어? 자, 그리고 디귿은 맞을까 틀릴까? 50%. 맞게 틀리게? 틀려요. 맞아. 맞아. 여기가 바닥 상태지. A야, 그지? 여기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B가 되겠지. B. 들뜬 상태야, 살짝. 그지? 에너지를 흡수하면 B가 되잖아. 그리고 우리는 C가 된다는 건 에너지가 0으로 간다는 거지? 여기로 간 게 C야. 돼? 그러면 요만큼 B에서 C로 갈 땐 요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돼? A에서 C로 될 땐 요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한단다. 되니? 에너지 중의 순서가 A가 가장 밑바닥, 그 다음 B, 그 다음 C가 되는 거야. 돼? 그래서 B에서 C로 갈 때 흡수하는 에너지는 이온화 에너지보다 작게 돼. 알아들어? 이러한 내용이 은근히 등장을 한단다. 그지? 우리 2단원에서는 1단원과는 다르게 약간의 개념적인 부분들의 응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지 다? 자, 이러한 활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온화 에너지 있잖아.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적 경향성, 대체적인 경향성 말고 실제 경향 어떻게 돼? 위아래 리듬 탄다 그랬지. 리튬부터 시작해서 위아래 위아래 고마워 하한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지? 이온화 에너지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 알겠어? 얘가 2주기면 3주기는 어떻게 그려? 여기 뒤에다 이렇게 따라 그리지 말고 밑에다 그려 따로. 위아래 위아래 고마워 한 이렇게. 얘는 3주기. 오케이? 이렇게 따라 그려. 따라서. 되겠니? 그래서 뭐 X, Y, Z 해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1 이온화 에너지, 2 이온화 에너지, 3 이온화 에너지 나와 있는데 1차가 겁나 작고 크고 이렇게 나타나고 1차가 2차가 이렇게 된다. 1차, 2차, 3차 이렇게 있어서 2, 3주기 원소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금속 원소이다 라고 한다면 이온화 에너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얘 원자과 전자 몇 개? 1개. 얘는 2개. 얘는 3개잖아. 그지? 1개, 2개, 3개야. 그지? 1조, 2조. Z는 몇 조? 13조. 3조 그러면 안 돼. 13족이야. 화학원에 3족은 없어. 13족이야. 알아들어? 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얘보다 크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 Y와 Z 몇 주기 원소들일까를 판단할 수 있단다. 왜? 같은 족이면 2족이 13족보다 무조건 커.
그러지? 근데 이렇게 됐다는 건 같은 주기가 아니란 얘기야. 누가 2주기고 누가 3주기야? Z가 2주기, Y가 3주기가 되어야 이런 관계가 성립될 수 있어. 이족 원소의 이온 에너지가 더 작으려면, 그지? 2족이 13쪽보다 작으려면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어야 돼. 2족이.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얘가 3주기, 얘가 2주기, 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단다. 별로 없어. 그냥 찍어대야 돼. 유독 얘보다 작다. 많이 작다. 그러면 많이 작다가 아니라 얘보다 좀 많이 작다 싶으면 3주기일 거고. 자, 아무튼 이런 형식으로 잘 등장한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와 요 이온화 에너지 2족과 13족에서 역전된다 라는 내용. 15족과 16족에서 역전된다. 얘도 역시 1, 2, 3 이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끊어낼 수도 있어. 야, 5, 6, 7 이런 식으로, 아니면 4, 5, 6 이렇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 둘도 만들어낼 수 있다. 돼? 자, 요렇게 예외가 나타난 이유 뭐라 그랬니? 2족에서 빠져나갈 땐 ES에서 빠져나가거나 EP에서 빠져나가고, 13족은 3S에서 빠져나가고, EP에서 빠져나가거나 3P에서 빠져나가는데 에너지 준위가, 그지? 베릴륨의 ES 오비탈보다 붕소의 ES 오비탈, EP 오비탈이 더 에너지 준위가 높기 때문에, 마그네슘의 3S보다 알루미늄의 3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더 높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요. 기억해? 지난주에 은근히 강조했지? 설명하면서, 자, 얘네들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 질소는 모두 홀전자, 15족은 모두 홀전자에서 전자가 빠져나가고, 산소는 전자쌍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 전자쌍에 전자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돼? 대략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되겠고요. 얘네들 조금 짜증나는 게 원소를 안 알려주고 XYZ, WXYZ, VWXYZ 뭐 이렇게 미지의 원소로 잡아서 이온화 에너지 아니면 원자 반지름 이런 것들로 몇 주기 몇 족을 추론하게 만든단다.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고민하다 보면.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생기냐? 없어. 그냥 해야 돼. 그냥 해야 돼. 그래서 2단원이 곤란해. 2단원이 시간이 부족해지면 굉장히 곤란해.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찍을 수밖에 없어, 진짜로. 응? 자, 그리고 우리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있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그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야, 복습이 꽤 길어진다. 하나하나 몇 가지 더 건드리다 보니까 다음 주는 좀 짧아지겠지. 그지? 지난주에 부다다다다 나가느라 약간 이런 내용들은 더 잘 나오는데 하고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로 마지막 복습과 함께 약간의 방금 전처럼 세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확인하는 건
최각 전자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랬지. 어떤 원소에. 돼? 응? 자, 그래서 1 이온화 에너지와 2 이온화 에너지의 비율이 겁내 크다? 그럼 누구야? 1족 원소야. 그지? 2 이온화 에너지와 3 이온화 에너지의 비율이 겁내 크다? 2족 원소야. 돼? 3 이온화 에너지와 4 이온화 에너지의 비율이 겁내 크다? 13족 원소야.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지? 우리 지난주에 마무리를 저렇게 했어. 기억하니? 돼? 되니 안 되니? 되잖아. 근데 말이야. 니들은 아직도 이것도 힘들 텐데, 그지? 뭐 안 힘들 수도 있고, 저거 아리까리한데 고3들에게는 굉장히 뻔해 보이겠지? 이따위로 문제를 내면, 그지? 그래서 등장하기 시작한 게 하기 싫어 죽겠다. 범례하기 싫네. 자, 얘를 1 이온화 에너지와 2 이온화 에너지의 비율값을 질소와 산소와 플로린 얘네 세 원소에 적용시키면 부등호가 1 이온화 에너지분의 2 이온화 에너지의 비율이 제일 큰 원소 셋 중에 누굴까? 누가 제일 크게? 산소. 산소란다. 잘 죽었어. 잘했어. 산소야. 그리고 얘 말고도 베릴륨, 붕소, 탄소 중에선 1 이온화 에너지와 2 이온화 에너지의 비율이 쟤네 셋 중에 누가 제일 커? 붕소야. 붕소야. 느낌 와? 얘들아, 그림을 그려보면 리배붕탄 질산분해, 그지? 요렇게 그려지지. 얘가 1 이온화 에너지야. 제 1 이온화 에너지고, 얘가 질소, 얘가 산소, 플로린이야, 그지? 베릴륨, 붕소, 탄소 이렇게 돼. 2 이온화 에너지를 그릴 건데, 1 이온화 에너지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2 이온화 에너지는 두 번째 위 아래 요 부분에서부터 요 가운데에서부터 위에다가 살짝 얹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리듬 타는 거야. 위 아래 위 아래. 고마워. 한이 이렇게 가고 요 앞에 안 그린 놈 있잖아. 얘는 어디다 그려? 얘보다 더 높이에서 내려오면 돼. 그지? 헬륨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얘 앞에는 헬륨 수소잖아. 요것처럼 이렇게 그리면 돼. 그래서 1 이온화 에너지 여기가 바닥이라고 봤을 때 0, 바닥이라고 봤을 때 요게 1 이온화 에너지, 이만큼이 2 이온화 에너지. 그지? 요 간격이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비율로만 따지면 이렇게가 되는 거야. 돼? 비율로만 따지면 이렇게가 되는데, 그거 아니라 얘네 셋 중에선 1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게 붕소란 말이야. 그지? 2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게 붕소야 또. 돼? 온폭 들어간 놈 있잖아. 예외적으로 위 아래 하고 온폭 들어간 놈 있으면 얘네 셋 주변에 있는 원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1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고 2 이온화 에너지는 셋 중에 제일 커. 돼? 여기서도 산소가 제일 작잖아. 질소보다 산소가 작으니까. 그지? 2 이온화 에너지는 산소가 제일 커. 돼? 그래서 얘가 가장 큰 건 1쪽인데 이렇게 세세하게 NOF 배붕탄에서 비교를 한다. 얘가 1바야. 그지? 가운데 위아래하고 처진 녀석들이 제일 커. 이해돼? 요즘엔 이게 잘 나와.
근데 말이야, 얘도 쉽게 맞추겠어, 못 맞추겠어? 적용되니까 쉽지. 그래서 이 근처로 넘어와. 이 근처로 넘어와. 이해하겠니? 안 하겠지? 얘는 산소, 플로린, 네온. 누가 제일 커? 얘가 제일 커. 그지? 여기에서 이 이온 에너지 보면은 얘가 이제 다시 2와 3을 비교합니다. 얘로 넘어가겠지. 돼? 원자 번호를 하나씩 옆으로 옮기면 니들은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줘야 되겠지? 2와 3, 3과 4, 뭐 그지? 나는 대충 한 번 옮기고 막 대충 하겠지. 왜? 난 틀려도 되잖아. 나는 실수해도 되잖아. 니들은 실수 안 하려면 그리는 게 나아. 뭔 말인지 알겠어? 응? 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최신 트렌드는 이런 식으로 온폭-폐위는, 그지? 예외적으로 이렇게 온폭-폐위는 위아래 이렇게 가면 요 위치에, 요 위치에 놨을 때 돼? 되냐? 오케이? 아하. 오케이? 다음 이온화 에너지와 비율을 이렇게 잡아주더라 라고 하는데 되니? 자, 이렇게 하면 다 했어 라고 하고 싶지만 하나만 더 언급해 줄게. 학생들이 이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할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알고도 실수를 많이 하는 내용이 뭐냐면 13조 원소라는 게 딱 보여 눈에. 응? 세모 이렇게 세모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숫자로 이렇게 나와 있어야 좀 더 헷갈리는데 x가 있어. x가 안정한 이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얘 2다 라고 하면 맞을까 틀릴까? 얘가 있으면 3가양이온이 되니까, 그지? 얘를 흡수하면 3가양이온이 되는 거잖아. 근데 얘를 흡수한다는 건 2가에서 3가로 되는 거 알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이거 겁내 잘 낚여. 데이터를 주고 거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을 때 갑자기 커지니까 얘가 바로 이것만 흡수하면 안정한 이온이 된다 라는 표현에 엄청 잘 낚인단다. 굉장히 잘 낚여. 굉장히 잘 낚여서 되는데, 그러면 얘를 옳게 고치려면 어떻게 돼? 안정한 이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세모1, 세모2, 세모3 이렇게 돼? 1가, 2가, 3가가 모두 다 만들어져야 돼. 1가에서 2가, 2가에서 돼? 3개 다 뽑아내는 거야 이게. 이해되나? 요런 정도의 내용 정도로 해주면 크게 더 세세하게 다루는 건 문제 풀면서, 그지? 접근하는 게 좋을 거라고 예상되고. 얘들아, 지난주 숙제 문제, 이번 주 숙제 문제에서 뭔가를 풀어주세요 싶은 건 연락을 따로 하자. 질문을 따로 받는 게 나을 것 같아. 지난주 숙제까지가 좀 뭐랄까 약간 올드한
경향성의 문제들이거든. 응? 지난주 숙제까지가 약간 올드한 경향성의 문제란다. 그러면 오늘 뭐 할까? 수특하자. 응? 수특 다 있지? 수특 숙제했어? 54, 55. 아, 자, 오늘 숙제는요. 수특 77쪽까지랑 교재 13부터 내신 교재요. 19쪽까지 하자. 아니? 자, 포즈 눌러, 포즈. 89쪽. 엄마, 내 줄줄 어디 갔대? 여기 있군. 자, 1번 보자. 89쪽에 1번. x2 플러스 y 마이너스 z 플러스 누구야? 마그네슘이고요. y는 염소고요. z는 칼륨이고요. 그렇지? 응? 전자 배치가 네온, 아르곤, 아르곤이 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되고 x에서 z 원자과 전자 수합은 10, 얘 7, 1, 2 맞네. 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변화는 당연히 y가 훨씬 크지? 그지? 같은 극에서 원자번호 커질수록 유액 변화가 커지니까 원자 반지름은 z가 가장 커. 그지?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율표상에 원자 중에 원자 반지름이 제일 크게 칼륨이야. 알지? 금속성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그렇다. 자, 2번 봅시다. 2번. n 더하기 l 이 3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W에서 Z가 각각 2, 4, 5, 7에 A구야. 얘들아 n 더하기 l이 3 누가 있어? 3s 오비탈과 2p 오비탈 돼? 2 더하기 1 3 더하기 0 그지? n 더하기 l이 3인 건 요렇게 니들 양자수가 그래서 잘 연결되어야 해 오비탈로. 오케이? 그러면 2개가 된다는 건 2p2일 거고 4개가 되면 2p4일 거고 5개는 2p5 7개는 2p6에 3s1 이렇게 끝날 거야. 돼? 바닥 상태에 들어있는 것들이니까 누구야? EP2 하면 탄소예요. EP4 하면 산소고 5는 플로린 얘는 나트륨이 돼. 그지? 아이고 N이네. 나트륨이 돼. 자, 1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은 W가 누구야? 나트륨이지? 그지? W는 나트륨이야. 그리고 1이온화 에너지는 탄소, 그 다음에 X, 산소가 Y, 플로린이 Z 이렇게 되겠다. 돼?
되니? 이온화 에너지 순서가 굳이 그래야 돼? 위 아래 위 아래 고마워하니 원래 안 그릴 건데 그려봤어. 탄소 플로린 흉 내려와서 나트륨 돼? 그러니까 나트륨이 제일 작아요. 그 다음에 산소 플로린 이렇게 된다. 되지? 그래서 W X Y Z. 자, Y의 원자과 전자수는 6개야 돼. 틀렸어. 원자 반지면 W가 제일 크다. 맞네. 그지? 금속 원자는 나트륨밖에 없어. 이 이온화 에너지는 Y가 Z보다 크다. 맞겠네. 이 이온화 에너지 그리면 아까도 했던 내용이 이거야. 위아래 위아래. 그지? 이 이온화 에너지가 산소가 플로린보다 커. 알지? 되겠니? 양자수합 이거 양자수의 연산 있잖아. n 더하기 l이라든지 n-l이라든지 n 더하기 ml이라든지 l 더하기 ml이라든지 이런 것들 화학적으로는 정말 의미 없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나온다. 되겠니? 뭐 적는 거야 도대체? 다 적었어? 엄청 열심히 적길래. 자, 3번으로 넘어가 보자. OFNAMG래. 아이구야. 자, WABCD는 OFNAMG 등전자 이온들이지? 그지? 등전자 이온들이고요. 폴 전자수가 A와 C가 같대. 얘 2개, 1개, 1개, 빵개니까 얘네들이 A와 C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지? 얘네들은 B와 D 둘 중에 하나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말이요, 내가 1 이온화 에너지분의 2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게 나트륨일 거야. 이 중에선. 근데 반대로 돼 있지. 2분의 1로. 그지? 워낙에 흔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아래를 바꾼 거야. 그지? 그럼 누가 제일 작아? 나트륨이 제일 작아.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작은 A가 바로 나트륨이 되는 거지. 돼? 나트륨이 A고 F가 C가 되는 거야. 그지? 그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 강조했지. 기억나? 2원분의 2,2가 산소가 플로린보다 커. 그지? 그럼 바뀐다면 플로린보다 산소가 더 커야 돼. 아니, 작아야 돼. 2분의 1은 2,2분의 2원은 산소가 더 작아. 근데 C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건 B밖에 없지. 돼? 그래서 산소가 B, 마그네슘이 D가 되는 거야. 되겠니? 이렇게 원소를 찝어서 빠르게 맞춰 나가는 건데 너무 빠르니? 분속도가 천천히 해. 더 천천히 해줘. 씨, 표정 보니까 씨. 이해돼? 이해는 돼? 이현아.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빨리 해야 돼. 똥구야. 나도 막 문제 풀어놓고선 속으로 방금 막 뜨끔한 거야. 이 표정 보고. 진도 나가자마자 이렇게 빠르게 나가는 게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지 뭐. 이해는 되지? 응? 자, 그러면
4번부터는 좀 천천히 할게. 자, 2주기 3주기래. 2주기 3주기 13에서 16쪽이래. 13에서 16쪽. 13은 붕알, 탄규, 질인, 산황 이렇게 되지. 돼? 얘네들이야. 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7개래. 7개. 얘가 7개지. 1s2에 2s2, 2p6. 그러면 오비탈 수가 5개야. 그지? 2p6까지 채워지면 3s2 해서 6개, 3p1 해주면 7개. 그지? 오비탈 수가 7개. 응? 규소는 8개겠네. 그지? 3p2니까 2는 9개, 황도 9개 이렇게 되겠지. 그지? 1s2, 2s2, 2p6 5개, 3s2 6개, 3p1 7개, 2 8개, 3 9개. 그지? 자, 붕소는 1s2, 2s2, 2p1이니까 3개, 탄소는 4개, 5개, 5개. 자, 오비탈 수. 채워진 오비탈 수를 이렇게 적어봤어. 돼? 자, 원자가 전자수분의 p오비탈의 전자수. 알루미늄 원자가 전자수 몇 개야? 얘네들 원자가 전자수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알루미늄이니까 W는 무조건 알루미늄이야. 그지? 응? W는 무조건 알루미늄인데 p오비탈의 전자수는 7개지. 돼? 7개야. 그리고 X가 1이래. 4개에 8개 들어있지. 5개네. 미쳤나봐. p오비탈에 전자수지. 맞네. 8개. 그지? 2p6에 3p2 해서. 그리고 얘는 2p6에 3p3 해서 9개, 10개 이렇게 들어있어. 그리고 얘네들은 위에 것들 p오비탈이 1개 있지? 3분의 1이야. 얘는 3분의 1, 얘는 4분의 2, 얘는 뭐 분의 뭐야? 원자가 전자수분의 p오비탈이구나. 얘는 5분의 3, 얘는 몇이냐? 6분의 4가 되지. 그지? 돼? 6분의 4. 근데 1, 2, 5래. 1, 2, 5. 6분의 10을 5로 잡으면 되겠지. 느낌이? 그지? 여기서 제일 큰 건 얘가 되네. 얘가 제일 커. 4분의 8이면 2가 돼. 얘는 2고 얘도 엄청 크네. 1, 2, 5. 1과 1대2 대 5. 2분의 1이니까 쟤는 6분의 3이 될 수 있고. 그지?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6분의 10. 얘네. 그지? 6분의 3, 6분의 2, 6분의 4, 6분의 10 하면 1대 2대 5 이렇게밖에 안 되네. 그잖니? 와, 얘는 6분의 14. 그러면 7이겠지? 상대값으로 돼?
그래서 D는 7일 거고 A, B, C는 A, B, C 얘가 A, B, C가 될 테니까 아이고야 A, B, C가 9냐? 9 C 이렇게 되겠네. 돼? A는 3, B는 5, C는 9 그러지? 이렇게 와우 어렵지? 이야 헷갈려. 야, 이 정도까지도 나온다고. 얼마나 지겹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돼. 내가 그래서 이 단어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다 써제껴야 돼. 라고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얘야. 어렵지? 처음부터 이렇게 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해도 어쩌겠니? 수능 특강은 내신 교재가 된 지 오래된 거야. 납득은 가? 비율을 찾아야 돼. 상대값이니까. 오케이? 뭐 359니까 17 맞네. 기억은 니은의 원자 반지름은 y가 z보다 x, y, z w 알루미늄이 w 붕소가 x 산소가 y 황이 z지. 황이 z 이렇게 원자 반지름은 y가 z보다 크다. y가 어딨니? y가 z보다 크면 안 되지. 아래쪽에 있으니까. 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w가 z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크면 유효액 전하가 더 커. 이해되니? 돼? 이 짓을 해야 된다는 게 나도 속상해. 그지? 내가 문제 출제자들을 욕하는 이유를 알겠지? 개빡친다잉. 돼? 자, 5번을 봅시다. 가와 나 바닥 상태 원자 W에서 Z의 이온 반지름과 기역을 나타냈댄다. 근데 O, F, Mg, AL 이렇게 나오면 아이고야 얘가 Z 얘가 Y 그지? 얘가 누구야? X W가 되고 기억은 1이온화 에너지와 2이온화 에너지 중 하나랜다. 자, X 값을 봐봐. 커 작어? 작지? 1이온화 에너지야. 그지? 2이온화 에너지라면 아닌가? 아니네. 에이씨. W 작고 X 작아. 1이온화 에너지 맞는데 근데? 2이온화 에너지면 알루미늄이 더 크겠지? 그지? 위 아래 위 아래 고마워. 한이 기억해? 얘가 1이온화 에너지라고 치자.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지? 그러면 이 이온화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지? 위 아래 위 아래 고마워. 한이 마그네슘의 2이온화 에너지와 알루미늄의 2이온화 에너지를 보면 알루미늄이 더 커. 그지? 근데 W와 X가 이렇게 빤히 보이는데 1이온화 에너지 또는 2이온화 에너지 값이 W와 X 이렇게 있을 때 아니네. 바뀌었네. 맞지? 그지? 얘가 알루미늄 얘가 마그네슘이잖아.
이 이온화 에너지면 마그네슘이 더 작단 말이야. 2면 이렇게 됐겠지. 그지? 돼? 느낌 와? 그래서 기억은 1 이온화 에너지야. 돼? 자, 이런 식으로 주기적 성질로 원소를 특정짓게 만든단 말이야. 아, 얘는 어떤 원소야? 쟤는 어떤 원소야? 요렇게 가져가 줘야 돼. 이해되니? 자, 2토는 Y가 Z보다 크다? 아니지? 이 원이 지금 Y가 Z보다 크고 2토는 산소가 더 커야 되지? 같은 처지니까. 알지? 여기구나, 여기. 같은 처지니까. 돼? 되는 거지? 아까 수업 시간에 좀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야, 이게. 1과 2가 역전되는. 아는 거지? 자, 그 다음에 6번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자. 자, 14쪽에서 16쪽이래. 2, 3주기. 탄소, 질소, 산소. 그 다음에 2, 3주기니까 규소, 인, 황 이렇게 있어. 원자가 전자수는 W, X, Y. 얘네 이쪽이야. 그지? W, X, Y. 위아래로. 그지? 원자가 전자니까. 자,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 111. 뭐지? 반대인데요, 쌤. 그러게. 이쪽이 W네. W, X, Y. 그지? W, X, Y. 그리고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분의 홀 전자수. 홀 전자수 얘네 셋 다 2, 3, 2지. 2, 3, 2가 된다. 알지? 자,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 2분의 2 탄소, 질소 2분의 3 2분의 2 이렇게 되네. 산소. 그리고 규소 3분의 2 3분의 3 인, 황 3분의 2가 되네. 그치? 자, 그러면 1, 1, 1, 1, 1, 1, 그치? 돼? 그럼 WXY가 산소가 W, X가 2인, Y가 탄소 이렇게 되는 거야. Z는 누구야? 2분의 3이래. 질소네. 그지? 질소가 Z야. 돼? 2분의 3. 얘밖에 없지? 되나? 아, 전기음성도 나왔다. 하지마. 이거 3단원에 나오는 거야. 하지만 다음 주에 알려줄게. 전기음성도 외우기 되게 편해. 응? 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화. Y가 Z보다 크다. Y가 누구야? 탄소고 Z는 질소고 질소가 더 커야 돼. 니은 틀렸어. 1 이온화 에너지 분의 2 이온화 에너지는 Z가 W보다 크다. 아니지. 산소가 더 커. 1분의 2. 그지? 위아래 위아래 고마워하니 질소 산소. 질소 산소. 돼? 요게 이제 익숙해져야 될 부분이야. 알아들어. 오키도키.